보통 대우주, 사람 몸을 소우주라고 하여 대우주와 소우주, 우주라는 말은 같이 쓰는데 대하고 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대우주. 자,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분명 차이점이 있는데, 그죠? 사람 보면, 자, 첫째, 육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우주는 광활한 거 아시죠? 무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몸은 협소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면으로다가 이제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우주는 원체 광활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마음대로 유동을 해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협소해가지고 기가 마음대로 유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너무 협소해서. 자, 이런 차이가 있죠. 육체적으로.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막 대세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대우주. 자, 대우주는 무욕이면서 공욕입니다. 대우주는 욕심이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정신으로 봤을 때 대우주는 무욕이요 공욕인데 사람은 마음이, 정신이 감정과 욕심에 휘둘려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수련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가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수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인 육체에서 대우주와 같이 기가 마음대로 유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신은 감정과 욕심의 지배에서 자꾸 벗어나서 우주심과 같이 무욕인 상태, 무욕이면서 무심한 그런 상태로 계속 가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라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차원 올라가고 한 차원 올라가고 한 차원 올라가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것, 기적인 것, 기를 포함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되짚는 겁니다. 왜냐? 국선도의 교육 시스템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한번 더, 어제 혹시 안 오신 분도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살려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주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공간, 안에 기가 결집이 되면 물질로 다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대우주가 그렇죠. 소우주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것, 그러니까 기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런 또 뭐가 있죠. 의식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그건 뭔가 기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뭔가 하여튼 있습니다. 하나의 그 공간적인 그것과 또 몸 안에는 또 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자, 기가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은 닭 잡아보셨죠? 여기 사모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닭 잡은 경험하고 많으실 것 같은데, 닭을 이렇게 배를 쫙 갈라서 착 젖히면은 그 속에 내장들이 있고 공간이 있죠. 공간. 그것도 공간입니다.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기가. 그렇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이 아랫배가 꽉 차가지고 진기단법까지 해서 막 기운이 오랫동안 수행을 꽉 찼다가 개복 수술을 하신다고 이렇게 쫙 갈르잖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높은 단계에서는 가급적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배 갈르면 안 돼요. 이게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가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기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원활하게 되고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기는 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기. 화기라는 것은 염염합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기는. 그래서 막 팽창돼요. 그래서 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팽창돼서 자꾸 단전도 나오고 이런 데도 발달되고 가슴들에도 넓어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차이면 차일수록 몸은 작고 이렇게 건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반대죠.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피라는 게 겉표, 요걸 표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골, 골격, 요것이 상접,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빼짝 말라지면서 하고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기 초라하게 되다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게 막 팽창돼가지고, 왜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이 막 이렇게 빵빵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이 아주 튼튼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고, 마음적으로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중요한 곳, 그 인체의 원리와 그다음에 역학의 원리를 갖다가 서서히 알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용을 이제 육체 속 안에는 에너지가 잘 돌아야 되고, 또 의식은 이렇게 무욕이면서 공욕으로 가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체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역학 부분도 이제 좀 다루고 알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은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양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음양오행 사상이거든요. 그거를 놓고 동양학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그걸 합쳐가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인체의 원리라고 그랬죠. 인체의 원리.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단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학할 때 단학 선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달리학이라고 저는 또 이야기하는데, 단학이나 달리학이나 같은 건데 원래 이게 학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단학 선언이라는 데에서 이걸 도용해서 쓰는 바람에 제가 단학이라는 말 잘 안 해요. 하여튼 이게 단학이 원래 그 단학 선언이라고 하는 데에서 쓰는 그 용어가 오래전에 수련의 이름입니다. 수련 그 학문의 이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이 달리학인데,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것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생명하고 관련된 것. 왜?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달리학을 체계적으로 깊게, 그리고 이것을 인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교육을 지금 받으셔서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것과 인체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학 부분하고 인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더 깊게 하는 것은 우리 김 원장님께서 저는 상당한 그 학문이 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더 깊은 거를 좀 저한테 들으시고
배우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책도 많이 나왔고 요즘 유튜브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하시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 부분, 그다음에 인체는 동의보감을 보시게 되면은 정기신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근골기육, 혈맥, 피부 이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병이 어떻게 나면 어떻게 약을 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쫙 붙어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동의보감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 역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지도하실 수 있는 이제 기본은 베이직은 이제 까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동안에 수련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도하실 수가 있으시게 돼요. 그래서 국선도는 이론적인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지도하는 데 확실히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본인이 수련하신 체험. 그래서 그러면 이론이 더 중요할까? 체험이 중요할까? 저는 체험이라고 봐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회원분들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 이게 머리로다가 공부해서 한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딱 수련을 했는데 변화가 어떻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책이 안 나와요. 이거는 결국 본인의 체험으로다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수련을 한참 하시다 보면은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라는 걸 그냥 알아요. 어느 정도 수련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수련이 그만큼 중요해요. 수련하신 그 체험과 경험이. 그래서 수련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지도를 하신다 그럴지 난 아는 게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본인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수련하셨다는 그 경험 자체만으로다가 제 생각에는 거의 지도할 수 있는 완벽한 그 기본기를 다 갖추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차츰차츰 해나가시면 되고 또 질문하다가 만약에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면 인터넷 한번 찾으셔가지고서 대답해주면 돼요. 네, 요즘은 워낙 이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련 경험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것도 이제 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그 과정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금 하나씩 좀 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기단법 12동작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선생님이 책에다가 적적성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적적성성이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이제 회원이 질문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원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적적성성이 계속 써 있네요. 사부님, 아니 뭐 수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적성성. 아무나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는 상태.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회원한테 조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정귀신을 단전에 통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네. 다른 분들은 뭐 좋은 의견. 자,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련을 할 적에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공과 진.
유튜브에서 보신 분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다 해놨는데. 자,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허를 말하는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을 말합니다. 공허하게 되면은 지혜가 열린다 그래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진실하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된다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련을 시작하셨어요. 수련을 시작했는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 거기에서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텅 비었다는 게 공이잖아요. 공허하다.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대자연의 품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소우주가 대우주화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우주는 공허해요. 나도 공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자꾸 집어넣고 여기에서 생각, 뭐 고집, 철학, 아집 뭐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여기를 다 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텅 비우시게 돼서 의식이 텅 비워질 때, 공허할 때, 그때 우리는 뇌에서 우측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고 왼쪽 뇌는 우리가 보통 계산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이 우뇌가 잘 쓰이시는 분들은 이제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보이지 않는 그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자꾸 체험하게 되고 잘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DNA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DNA가 숨어 있어요. 지혜가.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꽉 차 있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같이 에고, 이고가 강하면은 이게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자꾸 벗겨버리고 나라는 의식을 자꾸 이렇게 지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진정한 신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공허하시게 되면은 이 지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 진실이라고 할 때, 자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을 뭘로 보십니까? 네? 숨.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을 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음과 양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살아있다라 그래요. 음과 양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음양 작용이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화초가 있거나 뭐 동물이 있거나 음양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고 분리되면 죽었다라 그럽니다. 음양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명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 신명한 현상이 생기면서 특히 사람한테 그 음양 작용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제 얼이 살아난다, 얼이 살려 있다, 뭐 하여튼 생명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비슷하게 쓰이는데 하여튼 음양 작용이 잘 일어나야 되는 곳이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음양 작용의 그 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뭐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뭐 이망작용 아니고 가슴에서 일어나는 음양작용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됐을 적에는 음양이 흩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선을 하거나 뭐 해서 이렇게 텅 비우게 되면은 이 아래에서는 작용이 막 일어나지만 여기는 텅 비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음양 작용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래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간직하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고 아주 몸이 지금 생기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게 많은 잡념, 욕심이 별로 없고 아래에는 기운이 꽉 차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 거 엄청 많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태에서 음양 작용이 흩어지는 것이지 작용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운이 꽉 차고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계속 간직하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음이 되고 이쪽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적이 되고 여기는 성성이 돼요. 자, 이게 고요할 적자인데 고요한 가운데에 잠깰 성자입니다. 성자가 이 수련을 공허한 상태, 음적인 상태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고 내 얼의 자리, 음양의 자리, 이 단전에 그대로 이것이 머물러 있어서 음양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게 되면은 그걸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잠깬 것과 같이. 왜? 내가 얼을 딱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얼 빠졌네? 그럼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얼을 딱 간직하고 이것이 흩어짐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적 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만 알고 진을 모르게 되면은 다시요. 공만 알고 진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자연에 그냥 푹 안겨 있어요. 고요해요. 근데 내 얼을 지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속이 빈 고목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반대로 진만 알고 공을 모르게 되면은 고립으로 등락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즐거운 거예요. 자연과 어우러져 가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살리려고 그냥 막 애쓰면서 여기 오고 단전으로 간다고 이제 막 이렇게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내 의식이 살아있는 잠깬과 같은 상태. 그래서 공과 진을 같이 닦아야 되고 성과 명을 같이 닦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명 쌍수라고 합니다. 성은 이것이고 명은 이쪽이에요. 성과 명을 같이 닦아야 이제 진짜 도를 닦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요한 것만 찾아도 안 되고 또 호흡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만 막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만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요한 가운데 잠깬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원기단법을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11동작까지는 이제 잘 됐어요. 마지막에는 대부분 좌사법이나 편안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는 이제 의식마저 완전히 가라앉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이 딱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지키면서 호흡하는 것이 이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선사님이 여기다 꼭 맨 마지막에 12동작 12번에다가 적적 성성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적적성성 안 되면 어떻게 되시냐면은 졸아요. 잠이 안 깨지니까. 고요하기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졸고 자게 되고 또 이것만 하신 분들은 어떠냐?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막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 명치 쪽 특히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밸런스가 잘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시다 보면은 이제 회원들이 언젠가 질문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명 쌍수 이 말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명을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표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향을 이쪽이 지금 동서남북 중에 어디죠? 여기 동서남북이 제 있는 쪽이 이쪽이 남쪽인가요? 동쪽이 그럼 이쪽이에요? 이쪽 서쪽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느 방향으로 하시면 좋다라는 거 수련할 때 모르시는 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르시는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이만큼 하셔야 돼요. 자, 서쪽이 있어요. 그 동쪽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 참 안 가신 분도 계시구나. 세도나에 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동해에서 이렇게 그 해가 떠오를 때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호흡을 한 여기 3분의 1 같이 가셨던 분들은 이제 처음 다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박을 받는 민족이고 수련하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양 자체를. 그래서 태양을 내 몸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박돌법이다라는 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방향이 동쪽하고 서쪽 중에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를 적에는 동쪽을 바라보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침 햇살이 원체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님도 산에서 수련할 적에 동쪽을 바라보고 하시다가 이제 정오가 되면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쪽 바라보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깊은 단계, 진기단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몸이 상당히 예민하게 바뀌게 돼요. 그럴 적에는 서쪽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또 회원이 질문을 합니다. 왜 서쪽을 바라보게 하시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다 아시는데 자꾸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제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동맥을 먼저 열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있죠. 자, 동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렇게 지죠. 여기 올라오는 기운과 내려가는 기운이 있어요. 우리 등 쪽은 기운이 올라가야 되고 앞에서는 내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떠오르는 기운을 받아서 서쪽으로 내려가지고 이 기운이 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건데 이게 한참 깊게 들어가면은 이 방향이 좀 다르게 앉아 있다가도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자꾸 몸이 틀어집니다. 이게 틀어지다가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틀다가 나중에 이제 괜찮네라고 보면은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되는 것은 임도 기운 돌아가는 거와 잘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서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잠자는 방향을 회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자는 방향이 좋습니까? 질문이 또 왔어요. 방향은 그러면 서쪽으로 수련할 때, 이게 또 수련할 때 머리도 서쪽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쪽이 서쪽이라고 만약하신다면 이렇게 누워서 하시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저쪽으로 두시고 그런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는 옛날 고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잠자는 방향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봄, 여름에는 동두서쪽 그러니까 동두서쪽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라는 얘기고 발을 서쪽으로 두고 가을과 겨울에는 반대로 돌아. 이건 이제 에너지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나침판을 놓고 가만히 보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남쪽 북쪽 가리키듯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몸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킬 때 봄과 여름에는 동두서쪽, 가을과 겨울에는 서두동쪽.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잠자는 시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잠자는 시간이 이 자연의 법칙에 맞춘다면 어떻게 자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예.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 이제 회원님, 아,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이 부는 때문에 여름에는 태양이 일찍 뜨고 늦게 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전문 용어 하면 이제 음양을 집어넣고 하면은 좀 더 뭐 그럴싸하죠. 자, 봄과 여름에는 양의 계절.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가을과 겨울에는 약간 음의 계절.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적인 것이 가을과 봄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봄과 여름에는 태양이 많이 비칠 때기 쪽에는 활동을 많이 낮에 해주는 것이 좋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이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늦게 잔데다 일찍 일어나니까 잠자는 시간이 작잖아요. 그게 좋대요. 봄과 여름에는. 그것이 이제 순행을 하는 거라 그럽니다. 자, 가을에는 어떨까요? 가을에는 이제 서서히 태양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서서히. 이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요게 가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새나라의 어린이 그 노래에도 나오듯이. 자, 겨울에는 태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 길어요. 밤이 긴데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그런 말 하면 어디 뭐 막히지도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어디에 잘 맞냐면 농경 문화에 잘 맞아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사짓고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봄과 여름에 파종하고 모에 물대고 농사짓고 할 때 바쁘잖아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봄과 여름에는.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하고 하고 해가지고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는데 뭐 해요? 이렇게 길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서 잠자는 법이다라는 것인데, 현대인들한테 먹힐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거슬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에너지의 순환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거슬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은 적응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되지만 그 적응하는 것이 건강에는 해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가지고서 회원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 문득 의문이 생기는 거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음양오행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음양오행이 좀 시간도 좀 걸리고 그 최초에 우주가 형성될 적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옛날 분들은 뭔가 없는 데에서 뭔가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단계까지 3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단계.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뭔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요 단계인데, 이게 이제 김풍기 도인에서는 처음에 앙, 그다음에 앞, 암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하여튼 이게 역초시소라 그래가지고 네 단계구나. 그래서 시작할 시자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다음에 네 단계입니다. 이게 암이 들어간 암 맞아. 네 단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앙, 그 다음에 이제 암, 그 다음에 이제 앞. 네 단계가 있고 역초시소라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네 단계를 거친 이후에 서서히 음양이 갈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네 단계인데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음양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네 단계가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태극이라는 것이 갈라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가 이제 아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앙이라고 하고 암이라고 하고 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국 도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그래서 역초시소라고 해가지고 요 네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 네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단계를 거친 이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음양이 갈라지고 또 여기에서 음양이 갈라지고 또 음양 갈라지고 음양 갈라지고 계속 음양이 갈라지면서 삼라만상을 짝수와 홀수와 같이 음과 양으로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이것은 내적인 질이고 또 요 음양의 작용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죠. 근데 음양 작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빙글빙글 지금 돌아요 자꾸.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봄이 되니까 뭔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여름 되면 또 다르고 가을 되면 또 다르고 뭔가 자꾸 변화가 있네. 이것을 또 체계를 잡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오행. 근데 그 오행은 다른 게 아니라 음양작용의 변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봄이라고 할 때 지금은 봄이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 2월 말 정도면? 그렇죠. 지금은 속 안에 양이 있어요.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음과 양 대충은 아시겠죠? 바깥에 햇빛이 띄면 양이고 음지는 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속 안에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서서히 커가려고 하는 그 상태
그리고 바깥에는 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바깥에는 이렇게 음이 감싸고 있고 안에는 양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 그러면 바깥에는 얼음이 언 것이고 얼음 언 속 안에 물결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양으로 보고 이거는 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깥에 음이 싼 것을 겨울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 양이 발화해요. 그래서 지면에 있고 거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고 싹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은 겉에는 음이 있지만 속 안에 양이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싹이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서히 가서 나중에 양이 극도로 발전하고 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여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에서 서서히 우주는 극으로 가면은 다시 변화가 있어요. 극에 가면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을 때 나중에 또 회복이 되듯이 흐름이 있듯이 모든 것은 극으로 가면 다시 변화가 있는데 이게 극으로 간 거예요. 화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일으키게 되다가 여기 화가 이제 안으로 잠복해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이 안으로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안쪽으로 서서히 모이다 보니까 겉에 있는 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힘이 생기고 양이 숨어 들어가니까 음이 이제 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겨울로다가 들어가서 양이 음한테 이렇게 확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가을이라고 해요. 그 양이 이제 서서히 안으로 잠복해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물기운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무 이파리들은 자꾸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꾸 좀 마르게 되고, 뭐 그런 현상 같은 것이 가을에 생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화하고 금하고 이건 이제 가을을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좀 묘한 것이 생기게 돼요. 이게 이제 왜 생기냐 하면은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밥을 짓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밥을 짓는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솥단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이 언제 가장 높겠습니까? 밥을 하는 동안에 열이 가장 높은 시간 언제? 처음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높겠어요? 좀 말씀하세요. 그냥 편하게. 끓을 때요? 끓을 때. 또 영 드릴 때요. 뜸 들일 때. 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토라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시 50분이죠? 자, 12시가 가장 태양하고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건 이해되시죠? 12시가 가장 정오잖아요.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데 이때가 덥질 않고 1시나 2시 사이가 더 덥죠.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도의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요. 태양하고 바로 닿질 않았는데 더 더워 우리는. 그 별도의 에너지 그 시간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옛날 분들은 양이 잠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가을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양이 12시에 이렇게 떴다가 서서히 갔는데 여기가 우리는 덥다 이 얘기입니다. 즉 밥을 하는데 불을 막 뗐다가 제일 열이 많이 날 때는 언제냐? 뜸 들이려고 불을 살짝 줄이게 되면 확 퍼지는 거예요. 열이 가장 높아요. 이 지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이 막 커져 있다가 가을로 가기 직전에 이때가 제일 더워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복더위다 그래요. 삼복더위 아시죠? 그때는 한여름이 아니에요. 살짝 지나갔는데 더워요. 그래서 삼복이라고 할 때 복자를 무슨 복자를 쓰는지 아세요?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엎드릴 복 이렇게. 엎드릴 복은 뭐냐? 양이 막 이렇게 여기 막 팽창하고 있다가 싹 엎드려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분들이 야, 요거 무슨 자를 쓸까 하다가 엎드릴 복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삼복더위다 그러는 겁니다. 초복, 주복, 말복. 이때가 제일 더워요. 그리고 이거를 장하토라고 해가지고 여름은 여름인데 긴 여름, 그러니까 늦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하토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 네, 요거를 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이 이 안으로 다 쭉 들어오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겉은 단단한 금. 이 금이라는 성질은 겉이 단단하고 속이 아주 엷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맺히고 나무는 조락 떨어지게, 이파리는 떨어지고 속은 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말을 붙이기를 금이라고 했고, 요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물을 생하게 만든 물질은 물로 보는 겁니다. 물. 근데 서양에서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동양은 오래전부터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근데 왜 또 물이라고 했을까요? 왜 물로 생각했을까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걸 보니까 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자난자가 만드는 것도 그게 물이잖아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것을 작용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게 되고, 수증기도 결국은 또 물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물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물이. 1번. 넘버 1 그러면 이제 물이에요. 자, 물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변화를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해서 붙인 게 두 번째가 이제 이건 이제 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 자, 화가 돼서 이렇게 쫙 올라가네요. 불꽃과 같이 위로 다 잡고 올라가요. 야, 참 재밌네. 그러고서는 이제 세 번째. 화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나무들이. 이런 기운이 이렇게 작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봄 돼서 아지랭이가 막 피 올라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뭐가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죠. 그걸 또 뭐라고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순서예요.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나서는 이게 죽어요. 또 생명력이 죽어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을 보니까 이게 화석같이 변해요. 화석같이. 근데 화석같이 변한 거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옛날 분들이 말을 붙이기를 금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변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화석을 오랜 시간 지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흙으로 변해버려요. 흙으로.
그래서 이걸 5번째를 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수화목금토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순서를 옛날 높은 도인들이 이렇게 자연을 관주해서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근데 이제 도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입해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물이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다가는 화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일루가 안 가고 일루 가네? 화가 건너뛰어 버려요. 자,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애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창조되는 순서. 수화목금토는 창조되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거는 수가 변해서 서서히 양이 커지는 상태, 화가 커지고 점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요 관계로 해서 상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생. 근데 또 여기서요, 그냥 재밌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이걸 이제 상극이라고 그럽니다. 별 모양 한 번만 그리시면은 그냥 상극이 되시는 거예요. 자, 물이 불을 꺼요. 그렇죠? 불이 금을 녹여요. 금은 나무를 잘라요. 나무는 많이 심으면 흙이 없어져 버려요. 흙은 물에다가 흙을 자꾸 집어넣으면 물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상극, 이렇게 하면은 상생, 요거 순서대로 하면은 생성.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애울 게 없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워낙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고 이거 또 얘기도 안 해주고 나서 문제 나오면은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문제 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걸 애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수화목금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5개인데 이 가만히 보니까 또 옛날 분들이 이 5개는 한쪽이 손가락도 5개인데 이쪽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건 홀수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면은 짝수가 홀짝이 있어야 이게 이제 완벽이 되는데 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것도 하나, 이건 짝수지만 이건 하나 홀수가 없어요. 얘는 또 홀수가 아니 짝수가 없고 얘는 홀수가 없고 짝수가 없고 그리고 몸을 보니까 이게 5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5개의 변화에서 한 번씩 더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이 5개를 이 5에다가 이제 하나씩을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6이 되고, 이게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고. 이 5에서 다시 수화목금토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라는 숫자는 1과 6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 화는 2와 7이 포함된 것, 목은 3과 8, 금은 4와 9, 토는 5와 10.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4주를 혹시 보신 경험 있으시죠? 4주. 그래서 4주에서 만약에 수기운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름을 지실 때 수기운이 많이 들어가는 이름을 쓰셔가지고 지시거나 숫자를 갖다가 내가 막 뭐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수가 부족하면은 1과 6이라는 숫자를 자주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차 넘버를 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3하고 8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차 넘버를 만든 분도 계세요. 이게 생활에 그 정도로 이게 도움을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요거는 창조되는 순서, 네, 만들어지는 순서. 요거는 생성이 되는 순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애우는 거나 싫은데 이건 애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셔도 그냥 들어오시죠. 이거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많아요. 뭐가 재미나냐면은 생활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목에 해당하는 것을 색깔로 봤을 때 뭐라고 색깔이 목에 해당된다고 그러죠? 색깔이? 초록색, 네, 다 같은 얘기죠. 푸른색. 여기가 목에 해당하는 것은 푸른. 왜냐? 봄 그러면 이제 푸른색이 막 많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푸른색이에요. 자, 활은요? 빨간색, 빨간색이겠죠, 분명히. 불이 막 나니까. 자, 토는요? 노란색, 토. 예. 아, 흙이요, 흙. 근데 이거를 갖다 뭐 누리끼리 하다 뭐 하려고 하면 한정 없는데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야, 금이요. 금. 하얀색, 노란색이야? 여기는 흰색이라고 봅니다. 흰색. 자, 수는요? 파란색, 검정색이죠. 네. 자, 지금 빨간띠 매셨고, 검정띠 매셨고, 노란띠 매시고. 자, 이게 색깔 한번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흰띠가 금에 해당돼요. 흰띠 다음에가 노란색이죠. 노란색 다음에요. 빨간색, 여긴 좀 다르다. 이게 보세요. 흰띠, 노란띠, 빨간띠 쪽으로 나가죠. 맨 아래 검은띠고. 자, 이걸 한번 그대로 보시면은 금에 해당하는 것이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푸른색, 마지막에 검정띠. 이게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희한하게 검정띠를 매면은 이게 마스터가 됩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협의 본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렇게들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에서 나온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 제일 먼저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폐잖아요. 숨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폐. 자, 이걸 인체에 대입한 겁니다. 자, 금은 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 분들이. 이걸 대입을 시켜요. 자, 금에는 폐. 근데 이 폐하고 대장하고는 또 비슷하게 연관된 경락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금에는 폐, 대장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자, 토에는 토, 중앙호흡 토. 또 요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비위예요. 비위. 자, 화. 심장, 또 소장, 심장하고 소장하고. 자, 목욕. 간장, 예, 간하고 담. 수. 신장, 방광, 예, 신장 방광.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이제 폐기부터 들어갑니다. 예, 금부터. 자, 숨을 쫙 마셨어요. 금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쭉 내려가 가지고서 에너지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저런 말씀드렸다. 금으로 와가지고 이게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단전으로 내려가죠. 단전에서 기운이 차면 신장이 튼튼하게 되죠. 이게 금생수가 되고, 자, 여기에 수 기운이, 이 기운이 꽉 차면 이것이 간을 도와줘요. 이렇게. 그래서 녹음기에서도 생신한 기혈이 단전에 생신한 기혈이 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 있는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돼요.
자, 간의 기운이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도와줘요. 목생화가 돼요. 그 화가 이렇게 이 심장에 화가 또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비장위장을 도와줍니다. 상생작용.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지압할적에도 이 방향으로 다 많이 해주게 됩니다. 대장이 또 이렇게 된 것도 물론 있고 이 방향.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이런 식으로다가 해주면 좋아요. 여기가 답답하고 그럴 적에. 그래서 상생이 되고 또 뭐를 할까요? 이름을 해볼까요?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부족하면 이름 지을 때 그거 참고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한자 영자를 쓰시는데 영자가 헤엄칠 역자 이렇게 물수변이 들어가는 영자를 쓰시거든요. 자, 물수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수죠. 여기 수. 물에 해당되는. 자, 여기를 쓰시기 때문에 요 수를 탄생시키게 되면서 도와주는 것이 금이잖아요.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성함에는 석자, 규자를 쓸 적에 금을 집어넣어서 쓰세요. 그러면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당연히 토자가 들어가겠죠. 고조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름 질 때 요거대로 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렬을 논할 적에 아, 할아버지 뻘이시네요. 왜냐? 이거 뭐가 들어갔느냐? 이걸로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숫자니까 이렇게 수가 목을 탄생했으니까 저는 남준인데 남자 할 때 나무 목뼈를 집어넣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 질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오행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상생이잖아요. 이제 상극을 한번 볼까요? 상극. 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감정이 심리적인 것이 생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잘 풀어야 생리가 잘 작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희, 노, 우, 사, 비, 경, 공 그래가지고 7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있죠. 희, 너무 기뻐해요. 자, 너무 기뻐할 적에 이 너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기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이상무 박사인가 그 사람이 뭐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뭐 하면서 쫙 설명했는데 그건 적당히 웃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웃으면 어디를 상할까요? 예? 심장. 진짜 그래요? 폐? 웃으면 상하는 거예요? 네. 희.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너무 기뻐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장을 상합니다. 근데 왜 상할까요? 분명히 이상구 박사 웃고 막 좋아하면은 더 좋다 그러는데 왜 상할까요? 이게 너무 웃잖아요.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처녀 때 여성분들 왜 조금만 뭐 굴러가는 거 하면 깍깍하다고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심장에 피가 많을 적에는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몸이 건강해서 심장에 피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벅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 안 돼요. 제가 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그 옆에 수련장이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한 50대 중년 되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모처럼 수련하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모처럼 오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이제 법사 소리 들으면서 했을 텐데 법사님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 몰래 주식 투자했는데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 이게 너무 기쁘고 막 하면 이게 벅차고 하여튼
그 심장이 하여튼 상하게 됩니다. 이 너무 노하게 되면, 너무 화나면 어디를 상해요? 예? 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화를 너무 잘 낸다 그러면은 그분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화를 잘 내시면. 그래서 그 간은 하여튼 그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화를 자꾸 내시게 되면은 그 간을 자꾸 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간이 참 묘합니다. 이게 간이 한 번 이렇게 변형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간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금방금방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나빠졌다 그러면은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간이. 이 간은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은 또 만약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자르잖아요. 잘라서 내놓으면 바로 또 회복이 됩니다. 간은 바로바로 이렇게. 근데 이게 간이 신경이 없어요. 간에는. 그래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도 간이 어떻게 됐나 별로 돌보질 않고 이런 근육만 많이 뭉쳤어요. 막 피곤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살펴야 될 건 여기를 살피셔야 돼요. 간을. 그래서 간을 풀어주면 이것이 이제 근육이 같이 연결돼서 풀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몸 아픈 거 고달픈 건 생각하는데 이거는 별로 안 돌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안 아파요. 간은 신경이 없어서 안 아파요. 다른 데가 아파요. 다른 데가. 특히 오른쪽 이쪽 라인이 아픈 거지 여기는 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멍이 나중에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돼가지고서 이제 안정됐다 그래가지고 내 몸을 좀 돌보자 그래 병원 가면 구멍이 뻥뻥뻥 난 분들이 있어요. 간에. 변형 온 분들도 있고 간 경변, 간 경화 같은 거 되고 나면은 나는 그동안에 왜 전혀 몰랐죠? 이거 당연히 신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은 잘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그럴 적에는 간 푸는 거를 뭐 좀 드시거나. 근데 이게 또 약이 바로 안 갑니다. 이게 약은 바로 듣질 않아서 하여튼 주의하셔야 돼요. 간에 좋은 음식 뭐가 있죠? 말 나온 김에. 매실액기수도 좋고요. 제첩국 좋습니다. 제첩국. 그다음에 미나리 아주 좋아요. 그럼 민들레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얀 거하고 노란 거하고. 그 중에 하얀 거죠 아마? 그게 아마 약이 될 겁니다. 간장에. 헷갈리네. 노란 건지 하얀 건지. 하여튼 그 하나가 그렇게 간에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차르다 드시거나 뭘 자꾸 하셔가지고 미나리 뭐 좀 자꾸 생으로 다 좀 자꾸 드시고 제첩국 자주 드시면은 하여튼 일단은 간을 풀으셔야 됩니다.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은 자꾸 화를 내시면은 그거 안 좋습니다. 희노우. 근심 우자거든요. 근심하게 되면 어디를 자꾸 생각할까요? 네, 폐 중에서도 좌폐. 희노우사. 자,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어디가 안 좋아요? 신장. 비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때 턱 깨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휙 지나가고 그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음식이 안 땡겨요. 왜냐? 비장을 상하니까 얼굴이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예, 그 비장이 자꾸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게 되고 희노우사 비. 너무 슬퍼해요. 너무 슬퍼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해요. 잘못하면 폐병 걸려요. 우추폐가 상하게 됩니다. 우폐. 너무 슬퍼. 그 다음에 비. 희노우사 비경. 놀랄 경자입니다. 너무 놀라면 어디가 안 좋아요? 네. 좌심. 왼쪽 신장. 공포스럽게 질려요. 공포. 우신. 오른쪽 신장. 자, 그래서 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살다가 깜짝 놀랐는데 나는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못 가요. 못 움직여요. 왜 그러냐?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신장이 굳어서. 분명히 무섭고 막 공포스러운데 도망을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생각은 되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여기가 굳어버려요. 이게 신장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심리적인 것이 생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재밌습니다, 이게. 자, 희 그러면 심장이라 그랬죠? 여기 심장 소장은 여기입니다. 화. 자, 아까 로또 얘기 나왔죠? 로또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이제 심장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가 보니까 여기네. 여긴 뭐지? 이게 심장 수니까 이게 놀래키는 거네요. 예? 놀래켜줘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로또 맞아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어디 로또 좀 보자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이거 지난주 거잖아. 깜짝 놀래켰어요. 이거 이번 주 거 아니고 지난주 거야. 그러면 깜짝 놀래면은 이 에너지가 다 쳐가지고 이 사람은 기뻤던 게 뚝 떨어져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을 볼게요. 놀래요. 이거는 이제 놀랜다는 것을 이제 컨트롤 해줘야 돼요. 놀래는 거 컨트롤이 어디야? 이게 여기에서 토에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잘못 그려서 그렇고. 자, 여기에서 토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토는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비장을 상한다 그랬어요. 자, 꼬맹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네. 그러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애들도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럴 때 만약에 부모라든지 상담사가 얘는 지금 놀래가지고 심장의 기운이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막 놀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데려다가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생각. 앉혀놓고 너 집을 태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재밌게 놀라고 하다가 조금 불장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서서히 하면 얘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예 맞아요. 그러면서 놀랬던 것이 차츰차츰 풀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기운이 생각하는 기운이 놀랬던 감정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제 요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지금 뭔가 애인하고 뭐 관계에 있어가지고 막 하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젊은 애가. 자, 얘를 갖다 그러면 에너지가 지금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자극을 줘야 돼요. 자, 이거를 다스리는 게 어디냐? 여기네요, 목이네요. 목이라는 것은 간담, 놀래키는 거예요. 이제 저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 근데 화가 얘를 도와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가 너무 지금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적에는 부모가 특히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방 등 한 번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면은 이 기운이 탁 가가지고서 얘가 하고 생각하다가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 기운이 이 기운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볼까요? 목의 기운 그러면은 이제 화를 많이 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화를 잠재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금이라는 것이 이쪽을 쳐요. 자, 금은 뭔가요? 폐대장이잖아요. 좌폐. 자, 이거는 화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애를 데려다 놓고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이 자식하고서 때리려고 확 하는데 제 집사람이 와서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 때립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뭘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화가 활짝 돋아있는데 슬퍼하는 에너지를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니 불쌍한데 쟤를 뭘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쟤를 때리려고 그러냐고 제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해서 측은지심을 자꾸 일으키면은 요 기운이 이 기운을 쳐가지고 저도 막 때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 참자.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화가 났던 것이 가라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또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 금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퍼하고 이게 저 뭡니까 이게 슬퍼하고 근심스러운 마음. 자, 이런 것이 강할 적에 이것을 갖다가 치는 게 뭐죠? 자, 지금 우울한 사람이 뭔가 뭐 하다 뭐 심하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내가 뭘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좀 우울한 그 쪽으로다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럴 적에는 데려다 놓고 노래방 가자 그래 노래방 가가 시큰 노래 부르고 기쁘게 막 즐겁게 하면 이 기운이 이걸 쳐가지고서 우울했던 기운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상생 법칙입니다. 이제 상극 법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심리적인 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우세요. 생성이 있고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습니다. 요거를 애우시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나 침수를 배우게 되면 전부 이런 원칙으로 침수를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의 기운이 너무 급승해요. 이게 기운이라는 것은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은데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침을 놓을 때 이 사 이렇게 찌르면은 이제 그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나 보사라 그래서 보사. 자, 이렇게 찌르면 보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면 이것도 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찌르면 보가 되는데 이렇게 찌르면 또 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의 기운이 급승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목을 제어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면 금에 해당하는 폐하고 대장의 거기를 이렇게 보가되게 해주면은 이 에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컨트롤해주면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오행침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만 특히 하는 또 침법이 있어요. 약을 써도 그래요. 결국은 여기에 화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극을 해주느냐 상승을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보사의 원리로다가 약을 쓰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거하고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다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이게 동양학의 근본이에요. 여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사주가 나와요. 사주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금이 많으냐, 뭐 저 수가 많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이면서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음양 오행에 관한 거고요. 네, 이제 뭐를 좀 더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수가 있었고 자, 요거는 뭐에 해당되죠? 수와 묶음 토 그러면 생성입니까? 상극입니까? 생성이죠. 아, 이제 대신에. 자, 이거는 생성이에요.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것이 1과 6,